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인재상 분석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재상을 분석하지 않은 서울권 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경기권 대학들의 인재상도 앞으로 차차 분석을 해나갈 예정이니까 해당 대학들을 지망하는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21학년도 합격사례 분석 콘텐츠는 언제부터 제작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합격사례 분석 콘텐츠는 여러 이슈들을 고려해서 매년 대학교 입학 시기인 3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획 및 제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듣는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합격자들의 여러 정보들이 들어있는 콘텐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콘텐츠 대상자들의 대학 입학 및 진학이 확정되는 3월 이후부터 기획과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로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하익동에 위치해 있는 4년제 사립 종합대학교입니다. 간혹 이 인하대학교의 인하가 정말로 인천 하와이 대학교의 줄임말인지를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인하대학교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1952년 하와이 교포 이주 50주년 사업으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공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MIT와 같은 최고의 공과대학을 한국에 꼭 설립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때마침 개최된 하와이 교포 이주 50주년 기념 사업에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발의가 지지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인하공과대학의 설립 기금은 크게 이승만 박사가 처분한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교 매각 대금과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교가 하와이 교포 2세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하와이 동포들이 기부한 성금이 대부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는 점이 바로 인하대학교의 본명에 하와이가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표현 그대로 해외에 있는 하와이 동포들이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 지역에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살짝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MIT라는 웅장한 뜻을 품고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은 개교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1958년경에 폐교 위기를 마주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슈에 대해서는 석소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슈들을 거쳐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은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아래에 1968년 현재의 한진그룹인 당시의 한진상사를 새로운 재단으로 만나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71년에는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을 인가받아서 현재 인하대학교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이과대학과 경영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이 신설되며 보다 완연한 종합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찾았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하대학교가 완성되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하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돼서 석소장이 말씀드릴 점은 바로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하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 그 중에서도 인천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전의 관계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인하대학교 자체도 공과대학의 정체성이 매우 강한 대학일 뿐더러 인하공전 역시 이름부터 떡하니 공업전문대학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하공전이 커져서 인하대학교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전은 재단만 같을 뿐 교육 시스템은 아예 다른 별개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인지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인하대학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54년부터 4년제인 인하공과대학으로 개교한 이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4년제 종합대학교이고, 인하공전은 1958년에 인하공과대학 부설 중앙종합직업학교로 개설된 이후에 독립을 한 2, 3년제 전문대학입니다. 인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단만 같을 뿐 아예 다른 대학교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위의 내용을 읽은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인하대학교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학발전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과대학 이외에도 여러 단과대학들을 설립을 하면서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종합대학교들과는 다르게 공학도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대학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공과대학 소속 전공이 아니어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공학도로서의 관점이나 혹은 공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낼수록 인하대학교는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인하대학교의 인재상은 크게 자기형성인 그리고 창의 도전인, 나눔 실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재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이 인재상에 대한 배경이 학교 소개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에 나와 있다는 점인데, 지금부터는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를 토대로 세부적인 인재상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인하대학교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인재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자체가 하나의 인재상을 얼마나 많이 만족시키냐 보다는 각 인재상별로 점수가 분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인하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활동들이 이 세 가지 인재상을 얼마나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인하미래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평가 방식을 석 소장이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21학년도까지 운영되었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2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의 첫 번째 인재상인 자기형성인입니다. 자기형성인의 정확한 정의는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인재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 중에서 지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과 이수 내용 및 성취도를 통해서 평가하는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와 성적 추이 및 성취도를 토대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설명만 살펴보자면 자기형성인은 그냥 내신 높은 학생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하대학교 지원자 스펙트럼과 합격자 스펙트럼을 고려를 해보면 해당 인재상이 단순하게 학업 역량만 우수한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만 살펴봤다고 하기에는 인하대학교의 입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하대학교는 공과대학 강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원자 스펙트럼과 합격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인하대학교 정도면 갈만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문과 학생들이라면 몇몇 전공 제외하고는 인하대학교 문과는 좀 그런데 지원을 적게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모집 인원이 많은 인하대학교인데 여기에다가 지원자들의 이러한 심리가 섞여서 결과적으로는 가지각색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이 인하대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하대학교의 입결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을 한다면 인하대학교는 당연하게도 지원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지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학교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지적 탐색 수준과 깊이를 함께 평가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인하대학교가 의미하는 자기 형성인이란 학교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해 나가는 인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궁금증을 느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지원자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자세히 느껴질수록 자기 형성인이라는 인재에 적합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신 성적이 다소 떨어져도 인하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내신에 국한된 학업 역량이 아니라 내신 이외의 학업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음 인재상인 창의도전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재상인 창의도전인입니다. 이 창의도전인의 정확한 정의는 전공과 관련된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인재이며, 세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에서 적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구성되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전공 이해도 및 탐구심으로 구성되는 전공에 대한 탐색 경험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인하대학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역량이 바로 이 창의도전인 인재상 관련 역량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자체가 창의융합 역량이 중요시되는 공과대학 강세 대학이라는 점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요구되는 융복합적 인재의 도전 역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의도전인 인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로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과 해당 진로와 관련된 자신만의 잠재력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인재라면 인하대학교가 강조하는 창의도전인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점이 있는데, 내신이 과도하게 낮은 학생들이라면 자기형성인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학업 역량 관련 요소를 창의도전인 인재상의 평가 요소로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어도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진중한 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인하대학교가 실용주의적이고 개척정신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공과대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임을 고려를 하면은 막연하게 창의와 도전 역량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결과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적합성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원하는 창의 도전인이 어떠한 인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합격사례 분석 컨텐츠를 첨부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눔 실천인 인재상입니다. 자, 나눔 실천인의 정확한 정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재로 세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에서 인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실성, 의사소통, 봉사정신으로 구성된 개인 인성과 리더십, 협업 능력, 사회화 능력으로 구성된 공동체적 인성을 핵심 평가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하대학교 합격자들의 사례로 짐작을 해보았을 때 석 소장은 이 개인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 둘 중에 어떤 인성이든 개인 혹은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 경험이 있다면 상관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인하대학교는 사립대학교 치고는 꽤 특이한 설립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자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재단 단위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형성된 다른 사립대학교들과는 달리 설립 배경만 살펴보자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 발전을 위한 국공립대학에 가까운 창학의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하대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하대학교의 설립 배경을 고려를 한다면 나눔 실천인은 결국 개인 혹은 공동체 단위의 발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한국의 공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학인 만큼 인하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들은 인하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한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역량을 가졌든 어떠한 경험을 했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눔 실천인에 적합한 인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꼭 반장과 부반장 등의 감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몇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 정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경험들이 있다면 이 나눔 실천인의 인재상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해당 인재상을 적극적으로 준비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하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